어제 반도체 막 환호를 했잖아요. 반도체 간다 하면서 굉장히 오늘 흥분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을 텐데 또 모릅니다. 내일 오를 수도 있어요. 시장이 괜찮다 싶으면은 반도체 종목과 방산, 조선 간의 시소타기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그렇게. 이게 무슨 일이냐, 어제 그렇게 미국 증시 환호를 하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불안불안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나왔는데 시장은 환호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오르긴 했는데 뭔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8% 이상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코스피가 거의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왔고 정고점 근처에 다 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 근처이기도 하고, 그 무역 협상 그 내용을 자세히 더 뭔가 열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90일간 유예고 그 과정에서 뭐 중국이 뭐 대단하게 양보하거나 그런 건 또 딱히 없는 것 같고, 잠시 뒤에 이슈 설명해 드릴 텐데 미국의 완패다, 트럼프의 완패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들도 있고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고 이제 이슈가 소멸이 됐다, 이제 다음 모멘텀은 뭐지? 그렇게 좀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뭐 CPI 오늘 밤에 또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움직일 거고 막 하는 거긴 한데, 뭔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계속 가기에는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들이 항상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내 주식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 큰 흐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보면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니까 어떻게 됐죠? 그동안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조선 방산이 굉장히 세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삼성전자 보시면은 오히려 오늘 하락했어요.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어디가 또 올랐죠? 어제 하락이 꽤 나왔었던 조선주들, 조선주들 또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저 밑에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만큼 수급의 움직임이 지금 이 안에서 계속 돌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하나 더 알파로 본다면은 지금 조기 대선이 당연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정책주들 아직 순환매 한 번 더 여러 차례 돌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대선 관련돼서 엮인 종목들 계속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지수 관련된 움직임, 또 큰 섹터의 흐름을 보려면은 반도체와 조선 방산의 시소타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른 날에는 조선 방산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조정 내지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반도체가 또 조정이 나오는 날은 반대로 조선 방산이 좀 움직일 수 있고, 하지만 요 시장과의 별개로 가벼운 종목들은 대선 테마 또는 대선에 살짝 묻은 종목들, 최근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잖아요. 이것도 정책까지는 아니어도 대선 테마가 묻거나 아니면은 정책주로 이재명 후보 내지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정책주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대선 기간에서 나올 수 있는 뉴스는 이제 양 후보 간의 지지율 관련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관련해서도 분명 뉴스가 나올 겁니다.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뉴스에 따라서 계속 정책주들이나 또 대선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더 지속될 수 있다, 순환매 관점으로. 왜냐면은 지금 시장을 보니까 매매할 게 별로 없어요. 반도체를 하기에도 조금 긴가민가 해서 결국에는 반도체와의 조선방산 시소타기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어제 반도체 환호를 했잖아요. 반도체 간다 하면서 굉장히 오늘 흥분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반도체 별로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을 텐데 또 모릅니다. 내일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조선방산이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은 또 반대로 반도체가 오르고 조선방산이 또 쉬어가는 흐름이나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거랑 관계없이 실적이 좋아서 신고가 또 차트 수급에서 이제 개별 수급주죠. 이런 API 같은 종목은 오늘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늘 또 9% 급등이 나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살짝 매매를 했었는데 요 관련해서는 내일 새롭게 컨텐츠로 따로 차트 분석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또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물론 공연 연기 이런 악재는 있지만 차트는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원전주도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차트가 악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원전주가 잠시 뒤에 이슈 말씀드릴 때 정리를 하겠지만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안 무너져. 왜 그럴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다?
이렇게 크게 반도체, 조선방산, 시소타기 내에서 대선 관련된 테마들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타로 원전이나 뭐 이번에 또 양자도 지금 찾아 움직이고 있고 로봇 테마주 내에서도 수남매 이런 것들 큰 흐름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뭐 수급주, 실적주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 정리를 하고요. 빠르게 이슈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의 개방이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 시장의 개방인 것 같습니다. 너네가 기술 발전 빠르고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개방을 해. 우리가 좀 가져갈 테니까 라는 좀 요런 또 속내인 것 같긴 한데 금주 말에 시진핑과 통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쯤에 또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 내용 이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도 또 증시는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완전 재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 합의에는 뭐 자동차, 철강, 의약품 관세는 미포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0일간 유예죠. 90일간 유예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중국 관세 30%보다 높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은 펜타닐 공급 중단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막 그렇게 양보한 거는 딱히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 이번에 미중 무역 합의는 트럼프의 완패다, 시진핑의 완승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전략이 원래 단기간에 막 몰아붙여가지고 공포를 일으키죠. 너네 뭐 관세 뭐 몇백 퍼센트 해가지고 다 박살난다 막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일으킨 다음에 갑자기 조금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중국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얘기하자니까 했고 근데 뭐 너네가 진전성 있게 존중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너희가 보복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보복하고 이런 전략으로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먼저 때리고 반응이 없으니까 야 이대로 가면은 좀 힘들어지겠는데 하면서 본인들이 또 갑자기 고위급 협상을 막 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불안해서 협상에 응한 것처럼 포장을 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 안에 뭐 진짜 내용들은 뭐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정말 뭐 중국이 힘들어서 협상에 응한 건지 아니면 둘 다 그냥 이때쯤이다 해서 응한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 생각보다 별로 중국 반응이 없네 뭐지 하면서 그냥 먼저 또 얘기를 한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또 뉴욕타임즈는 분석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뭐 스콧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완패다. 그래서 시진핑의 강경한 보복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두 아들이 세운 가상화폐 업체 나스닥 우회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된 김에 본인들 이제 장난감 차남 뭐 안 그래도 되겠지만 확실하게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래요. 비트코인 하면은 이제 매수하게끔 만들기 위한 이름을 지어왔고 이날 이제 기업 공개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아무래도 상장되고 나면은 또 여기 보면은 트럼프의 호감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나스닥에 상장된 아메리칸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되면 또 투자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트럼프 이제 임기 동안에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형님 와서 좀 거들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젤렌스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푸틴이 15일 이스탄불 회담에서 이제 젤렌스키는 오히려 거기서 직접 보자 라고 역제안을 했고요. 아직 푸틴은 거기에서 이제 대응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응답인 상태고, 근데 이 상황에서 잠깐만 혼자 하기는 좀 그런가? 트럼프 형님 좀 같이 오시죠?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트럼프 참석해 달라 얘기를 했고, 튀르키예는 모든 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 잘했다. 너희들 만나서 잘 얘기해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도 가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 계속 중동 순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담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내가 갈지는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생각은 해봤.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뭐 이런 것도 보시는 분들은 아마 15일 정말 푸틴과의 이제 직접 보는 이제 회담이 이제 성사가 될지 여부와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또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추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로봇주들 한번 수남매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좀 마지막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산업용 로봇 도입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갑자기 유진 로봇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수남매 관점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다지만 그럼 결국은 로봇주의 그 관계자가 합류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로봇주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해서. 왜냐면은 AI 관련 종목들의 관계자가 캠프에 또 합류를 했었잖아요. 아니면은 예전에 AI 강국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I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정책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오른 것처럼 이번에 로봇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수급이 일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별개로 계속 로봇 관련된 뉴스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로봇이 막 춤추는 그런 영상도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도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M&A 나선다, 로봇 AI 인재 수요 속도전 낸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소식인데 원전은 뭔가 악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가는 별로 안 빠지네요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출신의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게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얘네가 요구했다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이거를 크게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악재로 급락한 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계속 이번에 우리 계약하지 못하게 좀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체코 측의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최근에 지방법원에서 좀 딴지 걸고 있는 거 빠르게 해소를 하고 본계약 빠르게 이제 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일시적으로 악재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별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뭔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K 원전 흔들린다, 필리핀 바탄 사업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도 뭔가 수상하긴 한데 공매도 한 분들이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 건지 개미 털기를 위해서 이런 뉴스들을 의도적으로 내보내는지는 지켜보면은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체코 정부는 이번 주에 가처분 항고 관련해서 빠르게 이달 내로 결론을 내겠다. 진짜 빠르면은 일주일 내,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도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사업이 중대하기 때문에 사업비만 25조 원이 넘고 빠르게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국 이번에 나왔던 뉴스가 원자력 발전 4배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IM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은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협력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60기 이상의 SMR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SMR 파운드리를 거듭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원전 쪽은 올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SMR 수주 소식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앞서 말씀드린 악재 때문에 주가가 흔들거리거나 하락하면은 또 단기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관련된 이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민주당 가상자산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후보 승리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위를 출범했다. 그래서 대선 승리 시 대통령 직속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쪽을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을 하겠다, 성장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가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둘 다 10대 공약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 완전 이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보실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속도 내는 민주당, 예전에도 했었죠. 그래서 지역화폐 챌린지 동참해달라, 요거는 쓰는 사람도 이득이고 지역 경기도 살아나는 따뜻한 소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화폐 관련된 뉴스도 일단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책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나 탄소 포집이나 등등, 또 신재생이나 수남에 또 한 번씩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천천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큰 흐름 중심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개별 수급주, 개별의 호재가 나온 종목, 거래대금 크게 터졌던 종목들, 또는 대선 테마 관련해서 정책주 수급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괜찮다 싶으면은 반도체
종목과 방산, 조선 간의 시소타기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